안녕하세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아의 홍수 후에 동물들은 다른 섬으로 어떻게 이동했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제4부 죽음, 차별, 교리 9개 주제 중에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세상의 모든 동물을 노아가 다 불러 모았고 긴 기간 동안 어떻게 그 동물을 다 돌보았는지 궁금해요. 또 물이 다 빠진 후에 어느 한 곳에 방주가 멈췄을 텐데 어떻게 호주나 필리핀, 일본 같은 섬나라에 동물들이 이동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성경 기록 이외에 지질학, 고고학, 생물학, 천문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를 참고해야 해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노아의 홍수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우리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우선 어떻게 온 세상의 동물을 노아가 다 모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가족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종류대로 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통수단도 없던 시절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공룡과 같은 큰 동물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었겠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동물이 자기 발로 걸어서 방주로 오도록 하셨어요. 이 사실은 창세기 6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동물이 미리 알아채고 안전한 지역으로 다 피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지요. 이처럼 인간보다 본능적 감각이 더 예민하게 발달한 동물은 큰 홍수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동물의 발걸음을 방주로 이끌어 주셨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럼 그 많은 동물,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어떻게 한 배에 같이 타고 37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음해 2월 27일에 모두 방주에서 나왔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동물을 잘 사육할 수 있는 형태로 짓게 하셨을 거예요. 그 방주 안에는
약 17,000쌍의 동물이 탑승했다고 추측되는데, 이 중에는 돌보는데 손이 덜 가는 새나 파충류가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동물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요즘 일반적인 사육장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5,000마리 이상의 토끼나 실험용 쥐를, 양돈장에서는 3,000마리 이상의 돼지를, 양계장에서는 3만 마리의 닭을 사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의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조 과학자들의 또 한 가지 의견에는 동물이 겨울잠을 잤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대부분 동물은 겨울잠을 자거나 활동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로 지내려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겨울잠은 겨울이라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홍수가 일어나는 동안 날씨가 추웠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에 동물은 겨울잠을 자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노아와 그 가족은 할 일이 크게 줄었겠죠. 그럼 질문한 것 중 동물을 모으는 것이나 돌보는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대답이 되었죠. 노아의 홍수는 물이 얌전하게 불어났다가 얌전하게 물러간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격변의 사건이죠. 과학자들은 당시 지구의 지하 깊은 곳에는 지표면에 있는 바닷물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바다가 있었다고 주장한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지각이 깨지면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분출되는 동시에 지하 바다의 물이 전 세계적으로 솟구쳐 나왔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성경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처럼 높은 산들이 생긴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산들이 형성된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단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사해, 터키의 반호, 이란의 우르미아호, 몽고 고비 사막의 짠 호수, 안데스 산맥의 커다란 티티카카호 등 육지 높은 곳 한가운데 짠물을 가진 호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신들의 이론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물고기 뼈와 대합 쪽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고 믿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의 대기는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덮여 있어서 이 수증기층이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많이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홍수로 이 수증기층이 비가 되어 내려버린 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증기층이 일종의 온실 효과를 발휘해서 온 지구가 1년 내내 따뜻하면서도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물이 모두 쏟아지고 땅의 물이 모두 솟구쳐 올라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으며 초속 수백 미터가 넘는 강력한 해류가 바다 밑바닥을 훑으면서 두께가 1000미터가 넘는 흙과 돌 덩어리를 깎아 내려갔고 그 결과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 과정 끝에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땅이 말랐어요. 드디어 370일의 긴 방주 생활을 마치고 노아는 동물들을 풀어놓아 흩어지게 했지요.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사방을 향하여 흩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번식하게 됐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사건 전 지구의 지각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지각판은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졌고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긴 상태였는데 이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지각판이 갈라져 나가기 시작했고 조각난 지각판들이 용암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게 되었지요. 그리고 점점 더 넓게 벌어진 틈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게 갈라져 나간 지각판이 하나는 아시아판, 하나는 아메리카판, 하나는 호주판 등이 되었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자 수압에 의해서 대륙은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대륙판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대륙판이 떨어져 나가게 되자 그 대륙에서 살게 된 것이죠. 지각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 전 하나의 대륙이었을 때 코알라나 캥거루는 대륙 남쪽 지방에 주로 서식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살던 남쪽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호주에서만 살게 되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호주 대륙이나 뉴질랜드에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을 때 이 지역에는 맹수가 살지 않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 맹수가 살지 않게 된 것이겠죠. 최근에 와서는 동물을 배나 비행기에 싣고 다른 대륙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 어떤 뱀은 미국에는 없던 종류였는데 누군가 애완용으로 미국으로 가져다가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 이 뱀이 야생으로 도망쳐버리고 야생에 잘 적응하고 번식해서 악어까지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육식 어종인 베스나 청거북, 황소, 개구리를 애완용이나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나라 강이나 습지로 들어가 정착해서 번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방법으로도
고립된 대륙에 동물이 이동하여 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호주 대륙에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동물이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